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로슈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인, 앱토즈마주가 이제 국내에 이제 품목허가 소식이 있었고요. 이 바이오시밀러가 국내에서 이제 11개 이제 포트폴리오를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완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가는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이제 금요일 대비해서 상승한 193,9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좀 살펴봐 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이제 좀 오전 장만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국내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폐장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제 거래량도 좀 자꾸 좀 한산하는 어떤 흐름이 전형적인 좀 패턴이거든요. 지금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0.20% 하락,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0.48% 좀 강세 흐름이고요. S&P 선물 같은 경우도 강보합세, 중소형 주식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11% 유가 좀 빠지고 있고, 그것도 좀 하락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상당히 좀 부진했던 이제 국내 증시인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다시 기관과 더불어서 일단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선물을 같이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일단 매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9천억 가까이 일단 단기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코스피는 지난주에 이제 2,400을 살짝 이탈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2,400 중반까지 이제 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79선까지 일단은 반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상승 종목이 3배 이상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도 한 2배 이상 상승 종목이 좀 훨씬 많은 흐름이었죠. 그래서 지수 패턴에서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나왔던 그 연봉의 시가는 회복 못했습니다만 갭업 시켜서 21이평 정도 부근에 코스닥도 올려놓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나왔던 연봉의 시가를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인데, 거래량은 이제 금요일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얼마만큼 좀 더 형성되면서 이번 주 이제 26일이 이제 배당락입니다. 12월 이제 결산법인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양봉을 이제 21평선까지 위로 올려놓고 이제 올해 거래일이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흐름도 좀 중요하다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다시 좀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삼성전자 관련되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조금 이제 수요일 날 좀 샀던 부분들을 오늘도 이제 200만 주 넘게 일단 매도를 했죠. 삼성전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뭐 이 브로드컴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이제 HBM 관련되는 공급 요청 관련되는 부분들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이제 지원금 관련되는 부분들이 당초보다는 좀 뭐 깎였습니다만 일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차원에서 어떤 기사도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0.94,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에 17만 3천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윗골이 있는 뭐 강보합권 정도. 반대로 이제 소부장 쪽에서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그 다음에 뭐 ISC라든지 뭐 이런 이제 소부장이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섹터가 올라간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 그룹 쪽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대부분 올라갔고, 이제 삼성전자제약 같은 경우는 상한가였죠. 그 독일 쪽 관련되는 이제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상한가를 좀 보여줬고, 나머지 이제 뭐 유한양행도 뭐 7% 올라가고, 알테오제는 이제 뭐 보합권으로 마쳤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일단 뭐 이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선방을 한 상태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일단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이제 19만 4,500원, 그러니까 19만 5천원대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20만 원대라든지 이제 이전에 박스권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가격권은 이제 19만 5천 원 윗단에서 이제 있는 흐름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상의 이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시간에는 100원 정도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 흐름을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신한이라든지 이런 공매도 쪽에서 이제 매도가 JP모건과 더불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은 오늘 이제 매도와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은 일단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최근에 어떤 수급에 보면 기관은 일단 매수를 최근에 이제 반등한 2주 동안에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를 하는 속에서 기관 매수 중심으로 지금 이제 수급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악템나죠. 로슈의 오리지널 악템나가 이제 작년 기준에도 한 4조 정도니까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앱토주마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품목허가를 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그 CMP에서 이제 승인 권고를 받아서 이제 EC에서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FDA도 지금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국내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11개 지금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악템나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브지를 확보하면서 이제 선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일단 뭐 퍼스트 무브가 가장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봐야 되겠죠. 기존에 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이제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종양계사 인자죠. 과거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1980년도에는 본래 이제 항암제였는데 이걸 이제 뭐 용량이라든지 제형을 좀 바꿨던 부분이 이제 MTX, 그러니까 메토트렉세이트를 대부분 쓰다가 2000년 이후에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도입됐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TNF 알파입니다. 근데 이제 명명된 게 이제 종양계사인자잖아요. 종양은 말 그대로 암입니다. 암을 이제 그 계사시키는 인자, 단백질이자 사이토카인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염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에서 일어나는 뭐 데식스포라든지 이런 이제 호중구가 이제 암세포를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염증도 말 그대로 이제 염증을 이제 일으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이거 염증을 일으키니까 요 이제 TNF 알파를 억제를 하게 되면 그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염증이 이제 제어되어서 이제 사용되는 요런 형태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 말 그대로 이걸 하게 되면 부작용이 이제 뭐 염증이 안 일어나니까 암이 이제 발생되는 이제 경우도 이제 생기는 뭐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터루킨도 일종의 다 이제 사이토카인이자 이 단백질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염증에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종양계사인자 관련된 억제제가 대표적으로 뭐 렘시마라든지 엠브렐이라든지 호주마 이런 경우가 이제 TNF 알파 억제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랄라 관련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이제 기전이 좀 다른 이 인터루킨 억제제거든요. 그리고 이 뭐 코센틱스라든지 이제 스테키마 관련되는 인터루킨 관련되는 부분 억제제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이제 치료 옵션 자체를 여러 가지를 이제 구축을 했다. 본래 목표가 이제 내년도까지 11종의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인데 이걸 좀 조기에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는 지금보다 2배 가까이는 이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자가 면역 치료제인 렘시마, 여기 이제 신약인 진펜트라, 그 다음에 이제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이제 스테키마, 앱토주마주, 요 주라고 하는 건 이제 주사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쪽에서는 이제 호주마, 툭시마,
그 다음에 베그젤막,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질환으로 이제 알레르기도 이제 뭐 크게 보면 다 자가 면역이에요. 여기 이제 옴니클로, 그 다음에 안과 질환에 이제 아이덴젤트, 그 다음에 이제 골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스토보 클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암 쪽으로 이제 고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오센 벨트로, 여기 이제 총 이제 11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11개 있고 이제 2030년도까지는 22개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외에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확장들을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임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CDMO라든지 ADC 관련되는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이제 공매도 쪽은 이제 1918주 정도가 거래되었고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는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188만 주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보단 체결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만 5천 원대를 유지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20만 원대를 넘어가면 장기적으로 뭐 셀트리온은 내년도에는 이 25만 원대, 30만 원대의 어떤 구간들에 대한 어떤 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회사가 진행하는 신약 회사의 어떤 전환을 하면 2020년도에 이제 찍었던 37만 원도 장기적으로 뭐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포텐셜을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가 그러니까 진펜트라가 이제 얼마 정도의 이제 실적들을 올해 못 보여줬던 부분을 내년도에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후발,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신약에 대한 어떤, R&D가 얼마만큼 빠르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셀트리온이 3년 동안의 이제 장기 바닥을 벗어나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